2024 수능 특강 54페이지 3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곡선 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이 곡선 fx와 맞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였습니다. 곡선 fx 위의 점 R과 접선 L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4와 2 사이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P와 Q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때 직선 PQ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fx는 직선 PQ와 x는 2에서 만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계형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fx 위의 점 r과 접선 L 사이의 거리가 최대일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차의 함수로 나타내보면 4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때 3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변곡점은 0, 극대는 -2, 즉 r 값이 거리가 최대일 때 r 값이 성립되기 때문에 r 값은 차이 함수에서 극대, 즉 R에서의 x 좌표는 -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f-2일 때의 점을 확인해 보면 22이므로 b 값은 2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 플러스 b는 -2 플러스 20, 22, 즉 20입니다. 2024 수능 특강 54페이지 4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곡선 fx에 접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곡선 gx에도 접할 때 a 플러스 3b의 값은 단 a와 b는 0이 아닌 상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fx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f't x-t 플러스 ft, 이것이 fx 위의 점 t에서 접할 때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f't는 a이고 ft t 곱하기 f't는 b, 즉 b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gx, 즉 x제곱과도 접한다고 하였으므로 x제곱은 ax 플러스 b일 때 한 중근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중근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제곱은 -4b라는 것을 알게 되고, b는 최종적으로 -4분의 a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a와 b를 a로 통일하고 식을 정리해보면 f't의 제곱이 -4 곱하기 ft-t 곱하기 f't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t로 활용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t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t제곱으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t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나타내주고 t제곱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는 0 또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a와 b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t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ft에서는 만약에 t가 0이라면 ft가 f't가 0이 되게 됩니다. 즉 t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t는 마이너스 9분의 4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a로 통일한 a 플러스 3b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을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4분의 3a, 즉 2는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로서 나타낼 수 있고, 2는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9분의 11, 즉 마이너스 243분의 88로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024 수능특강 55페이지 6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두 번 던졌을 때 k번째에서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를 ak라 하자. 함수 fx, x-a1, x-a2, x-2가 극대값 m을 가질 때 m의 최대값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fx의 개형을 특정해야 합니다.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와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두 실근 중에서도 극대값이 0인 경우, 그리고 삼중근을 가질 경우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경우에서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 경우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이 양수로 나타나지만 세 번째 경우에서는 극대값이 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값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서 극대값 m의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차함수가 있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통해서 빠르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삼차함수가 있다고 치고 이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도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극대의 x좌표를 알파, 극소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극대와 극소의 높이 차이를 ht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h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h는 도함수의 넓이와 같습니다. 이 넓이는 결론적으로 6분의 최고 차원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극대와 극소의 x값 차이가 클수록 높이,
즉 극대와 극소의 함수값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리고 또한 변곡점을 기준으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높이는 2분의 h, 이 높이는 2분의 h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근이 2고 다른 한 근이 0 또는 1인 경우에서는 당연히 0인 경우가 극대값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극대는 비율관계의 통합에서 3분의 2가 되게 되고, 이 넓이는 3분의 4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1-루트 3분의 1, 즉 극대와 극소의 x값 좌표 차이가 루트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에서 극대와 극소의 x값 차이가 두 번째 경우에서 더 크므로 두 번째 경우가 극대값이 더 크면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해석해주면 fx는 x-2제곱 곱하기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 3분의 2, 즉 극대값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즉 27분의 3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b 플러스 q는 59입니다. (2024) 수능 특강 55페이지 7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새 실수 ABC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 f'2는 0, 그리고 나에서 함수 f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세 번째, 곡선 fx 위의 점 3, f3에서의 접선 L은 곡선 점 0, -4를 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해서 A와 B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F'0, F' 알파가 0이라는 점은 3차함수에서 기울기가 0인 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형태 두 가지 종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개형보다는 두 번째 개형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따라보면 fx는 3분의 2 x-2의 세제곱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k값을 특정해 본다면 fx를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여기가 2, k입니다. 여기서 3, 1대2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fx가 0,4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차이 함수로서 나타내면 3에서 접하고 0과 만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t가 0과 3 사이일 때, 그러니까 3, 즉 이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 구간 사이일 때 직선 x는 t와 곡선 y는 fx가 만나는 점을 P, 즉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HT는 이 PQ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HT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기존의 차이 함수인 극대값에서 극대값은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극대값의 x좌표는 1이 되게 됩니다. 즉 이를 나타내 보면 f x 마이너스 임의의 직선 L이라고 했을 때 x 3분의 2 x 3의 제곱에서 1을 대입했을 때 값은 3분의 8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K의 값을 하나씩 구하는 것보다는 가와 나의 조건을 활용해서 차이 함수를 가와 나를 활용해서 개형을 특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차이 함수를 통해서 극대값, 상대적인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K 값을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24 수능 특강 55페이지 8번 해설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첫 번째 조건, 함수 fx의 극소값은 -2다. 두 번째 조건, 열린 구간 A, B에서 A와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2개, x1, x2는 fx1은 fx2보다 크다. 즉, A와 B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계속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형을 특정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급소값이 존재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fx는 이와 같은 개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극소값은 -2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의 최소값이 -1, b의 최대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극대와 극소 사이에서 fx는 감소하기 때문에 a와 b는 차례로 극대와 극소 사이에서 a와 b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a를 최대로 늘렸을 때가 극대, b를 최대로 늘렸을 때가 극소에 위치한다는 뜻이고, 즉 극대의 x좌표는 -1, b의 x좌표는 3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fx의 값을 특정해 보면 fx 플러스 2는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x의 극대값은 f가 -1, 1대이므로 (30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특강 56페이지 1번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함수 fx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 조건을 통해 fx의 그래프가 x는 0에서 x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을 통해 f0은 0이다와 f-0은 0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2, f-2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이 2, f2를 지난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 조건을 통해서 역시 f-2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이지만 이제 나 조건을 통해서 저희는 세 실근의 합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실근의 합 같은 경우 f가 마이너스 2에서 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실근이 두 개가 들어갈 것이고 x는 2를 그냥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2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변곡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저희는 변곡점 여기 x 좌표 곱하기 3이 세 실근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 줄 겁니다.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아까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구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변곡점의 x 좌표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이제 fx의 도함수에 대한 식을 가볍게 작성을 해줄 수 있는데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fx의 도함수를 미정계수 a와 제곱의 식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미지수 두 개를 설정을 해주면서 식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f-0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거를 이 식에 대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9분의 4a 더하기 k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줬을 때 기울기가 1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 방정식들을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연립을 해준다면 (9분의 12a가) 1이 나오게 되면서 a는 4분의 3이 되게 되고 이를 다시 원래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fx의 도함수가 4분의 3 x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빼기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쭉 전개를 해주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타나게 되고 저희는 이 식을 적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조건에서 저희는 f0은 0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 역시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구하는 것이 f4의 값이었기 때문에 이 식에 4를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2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4가 됩니다. 다음 2024학년도 수능 특강 56페이지에 2번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gx라는 함수 자체는 원함수와 점 P에서 fx의 접선의 차함수로 저희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인데 이는 양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 형태의 3차 함수를 가질 것이고 0과 1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fx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 상황에서 비율 관계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좌표를 정확하게 잡으면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변곡점이 되는 지점은 2분의 1, 극값과 같은 이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를 사용하면 이 지점이 2분의 3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P의 값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G2가 0이기 때문에 접선은 2, F2를 지난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줄 건데, 이를 활용하면 저희가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p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게 이 두 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활용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이게 성립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3차 함수에서 세 실근의 합이 결정이 되는 부분은 2차 항의 개수가 되는 부분인데, 그 3차식에서 1차식이 빠져도 2차식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을 하면 P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는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특강 56페이지 3번 문제의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에서 최대한 실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주어졌고, gx는 이러한 fx의 도함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gx는 3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hx는 그러한 3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워준 함수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fx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다. 일단 이 조건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x와 직선 4분의 1x 더하기 k, 이것의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k의 최소값이 0이라는 사실은 4분의 1x 자체가 이러한 hx라는 함수와 교점 5개에서 만난다 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k에 0을 대입을 해보는 거로도 충분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먼저 문제풀이를 쭉 진행을 해주게 된다면, 가장 처음 주어진 조건, 저희는 fx의 두 실근의 합이 2다 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 두 실근을 저희가 알파랑 베타, 물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라고 가정을 하고 설정을 해준다면, 저희는 아까 여기 조건에서 알려줬다시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다 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다 라는 사실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fx를 인수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식을 쭉 전개를 해준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저희가 도함수에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아까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f-x가 2x 빼기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를 토대로 저희는 gx의 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gx를 이렇게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가 gx라는 3차 함수가 실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1에서 가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가 1보다 작아야 할 것이고 베타가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둘 다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1이 되게 된다면 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에도 맞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형을 쭉 그려주게 된다면 gx가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hx의 개형은 이를 절대값을 올려준 형태로 이러한 개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를 토대로 여러가지 케이스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알파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이 만나는 개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일단 특수한 지점인 A는 0을 먼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알파가 0일 때,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 식과 이제 4분의 1x 더하기 k가 서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변화를 먼저 관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가 4분의 1x에서 무조건 5개가 만나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최소값이 0인데, 이게 최소값이 0이라는 사실은 y는 4분의 1일 때 개수가 5개가 된다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y는 4분의 1x랑은 5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할 것이고, 잠시만요. 이게 5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쭉 지나주게 된다면 5개의 A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경계를 이렇게 여기 접할 대로 관찰을 나중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1개, 2개, 3개, 4개, 5개. 근데 이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좀 더 확대를, 펜을 좀 더 얇게 써서 1개, 2개, 3개, 4개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위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가 만약 4분의 1x보다 더 밑으로 가게 된다. 1개, 2개, 3개, 4개, 4개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 역시도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파는 0일 때 베타 값을 계산을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관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일단 기존의 4분의 1x와도 이제 5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0은 알파와 1 사이 어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잡아주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직선을 어떻게 그려줘도 5개의 점과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알파는 0일 때 성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0보다 큰 경우를 관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0보다 크게 될 경우, 개형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0을 이때 확인을 해보면 1개, 2개, 3개, 4개, 여기 제가 잘 못 그렸으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좀 더 정확하게. 일단 대충 기울기가 이렇게 간다고 해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 경우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앞에 볼록 튀어나온 데서 접한다, 이렇게 되면 3개의 교점을 가지게 돼서 성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 경우다, 일단 이 경우에는 5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K는 0일 때 1개만 성립을 하고 K의 최대값이 나타나게 되지 않아서 저희는 알파가 0보다 크다, 이 경우도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문제 조건에 따르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둘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알파는 0일 때 이 경우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를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될 것인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 그래프에서 4분의 1 이 접점으로, 그러니까 접점의 기울기, 여기서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인 지점을 구해줘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기침 때문에. 자, 아까 저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 라는 것을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가 0이기에 베타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개형은 이게 잡힐 것이고, 여기서 볼록 튀어나온 것, 여기서 볼록 튀어나온 그래프 두 개의 개형이 일치한다 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gx를 작성을 해주게 된다면 이 개형으로,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줄 것인데, 이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곱함수 미분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쭉 전개를 해준 다음에 다시 써주게 된다면 이 식이 (6x) 더하기 12x 더하기 4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도함수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 여기 접점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 점 임의로 x좌표를 t라고 설정을 해주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이 기울기가 4분의 1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t를 설정을 해줬을 때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절대값 함수가 쳐진 상태니까 원래는 이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밑에 나타났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도함수의 식으로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구해주고 싶다면 저희가 여기다 t를 대입을 했을 때 6t 제곱 빼기 12t 더하기 4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식을 저희는 구해야 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식을 쭉 전개를 해주게 된다면 이 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t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의 t의 기본적인 전제는 1과 2 사이에 있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여기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짝수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a분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식을 짝수 근의 공식을 사용해 주게 된다면 이 식이 나타나 주게 될 것이고, 이 식을 쭉 전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이게 나타나게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t의 값이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희는 지금 k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y좌표를 구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식이 원래 이거였는데 지금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gx라는 식에 이 t 값을 대입을 해준 것에 마이너스를 쳐주면서 저희는 여기에서의 y좌표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y좌표가 결국에 접점의 y좌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나타나게 된다면 이 글씨가 2 곱하기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 곱하기 12분의 루트 42 곱하기 12분의 루트 42 빼기 1. 네, 이게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쭉 전개를 해주게 되면 144분의 17 루트 42라는 값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까 저희는 y는 4분의 1x 더하기 k라는 식에서 이 x의 t의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이 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나타내주면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2분의 루트 42 더하기 k가 144분의 17 루트 4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쭉 전개를 해준 뒤에 식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k는 72분의 7 루트 42 빼기 18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구하던 이 형태와 비교를 해주게 된다면 A는 7이 나오게 되고 B는 18이 나오게 되겠죠. A는 7, B는 18. 따라서 둘의 값을 더하라 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4학년도 수능 특강 57페이지 4번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가 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더하기 22x제곱 빼기 24x 더하기 9라고 식이 주어져 있고 저희는 기억, 니은, 디귿의 참, 거짓 문제에 대해서 구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은 fx가 열린 구간 1,2에서 증가한다. 이것의 참, 거짓을 판별을 하는 문제인데 일단 증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그 구간 내에서 0 또는 양수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말인즉 도함수의 그 사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래프가 0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활용을 해줘서 기억을 판별을 할 때 f-x가 1,2의 열린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저희는 판단을 해줄 것인데 먼저 도함수는 4x 세제곱 빼기 24x 제곱 더하기 44x 빼기 24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쭉 전개를 해주면 4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11x 빼기 6이 될 것이고 이를 인수식에 대해서 나타내 주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도함수를 그려주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0보다 위에 나타나냐 이 개형을 확인했을 때 0보다 위에 나타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x의 구간에서 fx는 2분의 1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라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 저는 fx는 2분의 1 이거를 저대로 두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fx 빼기 2분의 1은 0 해서 이 x는 0, 즉 x축과의 실근을 비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것은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관찰을 할 것인데 사이값 정리를 활용을 해서 판단해 주게 된다면 저희가
F1 빼기 2분의 1 곱하기 F2 빼기 2분의 1, 이게 0보다 작다면 이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일이 fx에 대입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f1은 기존 이 fx의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0이 나타나고, f2는 기존 저 식에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0 빼기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말 4분의 1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이는 이 사이에서 x는 1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만약 x가 1 또는 2에서 실근을 가졌다면 이 식의 값은 음수가 아닌 0이 나타나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성립을 하지 않았겠죠. 자, 이제 디귿을 판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3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fa가 f-a 곱하기 a 빼기 3보다 항상 크냐 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3보다 큰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범위는 얘는 3보다 크다, 이 범위이겠죠. 일단 a는 3보다 크다라는 것이 저희는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a 빼기 3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0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식의 값이 양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자유롭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구했던 이 도함수식을 사용을 해서 fx의 개형을 나타내 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왜냐, 아까 여기서 f1은 여기라는 사실을 구해놨기 때문에 f3도 동일하게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변형을 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이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x는 a에서 fx의 접선 기울기와 a, fa 그리고 3, f3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할 논리는, 만약 두 직선이 존재한다고 치고 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교점을 지난 이후에 오른쪽을 관찰을 했을 때 더 위에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더 큰 직선이 됩니다. 이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이용을 해서 디귿을 구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의미의 점 여기를 저희가 A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딜 가든 이렇게 직선을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한 개랑,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으니까 좀 더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랑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렸을 때 둘의 교점 이후 오른쪽을 관찰을 해주게 된다면
접선의 그러니까 fx는 a에서의 접선이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보다 더 위에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함수 a가 3보다 큰 어디에서 잡아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역시 항상 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참이 된다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수능특강 57번 5번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fx이고 주기가 3인 함수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 즉 극값을 가지는 모든 지점들을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이들의 값이 18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합이 18이 됐을 때 이제 3분의 11에서 gx의 도함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먼저 살짝 가볍게 그려주게 된다. 함수 자체를 그린 것보다는 이 문제 자체가 극대 또는 극소의 극대 또는 극소가 나타나는 지점을 관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함수로 관찰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함수 위주로 관찰을 할 것이고, 원함수가 주기가 3인 함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함수 역시 주기가 3인 함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도함수를 써주게 된다면 이제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기 때문에 0, x, 1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함수로 나타날 것이고, 1과 3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래프를 가볍게 그려줄 건데, (0부터) 1, 그 다음에 2, 3으로 이렇게 지점을 잡아주고, 0일 때 1, 1일 때는 대입을 해준 결과 인 마이너스 1로 함수의 개형이 도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2와 3 사이에서는 (2일 때 0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함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저희는 극값을 가진다의 기본 정의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 지점이라고 저희는 봐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들을 위주로 저희는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볍게 한 주기만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추 도함수를 두 주기 정도 그려주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극값을 가지는 지점들을 차례차례 확인을 해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 여기는 2분의 1, 그래서 x는 2분의 1, 1, 2, 3, 점점점 등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부호 변화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호 변화를 가지게 되겠죠.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될 상황은 이 함수가 주기 함수다 라는 사실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원함수의 개형을, 도함수의 개형을 나타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mx를 빼준 것의 도함수를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값을 아직 가지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파악을 해줘야 할 도함수는 f-x 빼기 m이 되겠죠. 이제 이 f-x 빼기 m을 관찰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은 g-x가 f-x 빼기 m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gx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의 형태이고, 이 함수로 봤을 때 1, 3, 그리고 4에서 그러니까 현재 이 f-x 제가 그린 데까지는 x는 1, 3, 4에서 미분은 가능하지 않지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값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선 조건에 따라서 f7이 6보다 작고 알파 7이 6보다 작고 알파 8이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형 내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y는 m의 교점이 4개가 되어야지 알파 7이 6보다 작고 알파 8이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쭉 나열을 해주게 될 건데, 일단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알파 6, 알파 7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은 여기에 m이 걸쳐지게 된다면 여기를 y는 m이라고 잡았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알파 1, 알파 3 등등 직접적인 좌표를 알 수 없는 알파 값들도 있지만 알파 2는 1과 같이, 그리고 알파 4가 3, 알파 6이 4, 이와 같이 이제 미분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첨점으로서 그 값을 가지는 지점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값들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이제 저희의 관건은 알파 1 더하기 알파 3, 알파 5, 그리고 알파 7까지의 값들을 구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활용을 할 거는 이 함수의 주기성을 활용을 해서 이 값들을 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기성을 활용을 해주면은 알파 1이 여기 있고 알파 3이 여기 있는데 같은 함수에 대해서 동일한 값에, 즉 동일한 y값에 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3이 알파 5가 알파 1 더하기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옮겨서 밑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1 더하기 3. 그 다음으로 이제 알파 3 그리고 알파 7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3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방정식을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 1의 위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m이 되는 x 값이 알파 1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넘겨서 써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m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얘가 알파 1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알파 3의 위치를 구해줄 건데, 알파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는 위치가 알파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옮겨 써준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m 더하기 2, 이게 알파 3.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파 1을 이용을 해서 나타나주면 값의 차이가 2분의 3만큼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3은 알파 1 더하기 2분의 3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가 이제 실제로 여기에 있었던 값이고, 다음 위치가 변한 지점 알파 4, 알파 5, 알파 6, 알파 7. 이제 얘는 따로 계산을 해줄 필요 없이 함수 자체의 주기성을 활용해 주게 된다면 알파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을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알파 1이라는 미지수 하나에 대해서 위에 있는 이 식 전체를 정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바꿔 쓰면 알파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 이 값이 위에서 확인했던 18이 되게 되고, 이를 쭉 정리를 해주면 4알파 1 더하기 17이 18이 나오면서 알파 1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아까 사용했던 m, 여기 m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저희 도함수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m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g 다시 3분의 11을 구하는 값인데, 어차피 얘는 주기가 3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g 다시 3분의 2만 구해줘도 이거는 똑같은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구해야 되는 거는 g 다시 3분의 2가 되는데, 이거는 f 다시 3분의 2 빼기 2분의 1과 같겠죠. 그래서 이를 쭉 풀어주면은 3분의 1 빼기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오므로,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5인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위 문제를 풀기 전에 fx를 인수분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나오고, f 프라임 x를 또 구해주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4x,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함수를 직접 그려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짝수차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 우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 각각 0,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점 부분은 여기서 0, 마이너스 2, 그리고 2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0, 여기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이 1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구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구간에서 A1은 0이 되고 B1은 이 부분, 즉 F1이 될 텐데,
F1 그리고 F-1이 무함수니까 같겠죠?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B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n이 2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 구간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A2는 0이 되고 B2는 F 루트 2 이것은 무함수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루트 2와 같을 것입니다. 이 값이 됩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n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a3의 값은 f3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a는 f2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살펴봤을 때 f3 그리고 또 a4일 때도 a4도 f4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n이 2보다 큰 모든 상황에서는 an의 값은 fn의 값과 같을 것이고 bn의 값은 이 값과 같을 것이라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런데 2는 0 곱하기 4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또 이 식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를 살펴보면 a3은 이 식에 대입해서 살펴본다면 다시 뭐가 될 것이고 b3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80이 나와서 이것은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이 m이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 자연수 n의 최소값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3 마이너스 B3을 구하면 A3은 45 마이너스 4를 해주면 49가 나옵니다. 답은 4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를 fx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fx는 x3승 마이너스 x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도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0, 1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1,2에서 서로 다른 접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a가 될 수 있는 곳은 이 파란 선 위가 1,a가 올 수 있는 곳일 겁니다. 그렇다면 a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어서 이 접선의 개수가 FA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점일 때 FA는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접선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1,2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t,f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t,ft는 ft가 여기에 t를 넣은 것과 같을 테니 t의 상승 마이너스 t라는 라는 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식을 세워본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f의 도함수가 될 것이니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t,ft를 지나니까 x 빼기 t 그리고 더하기 t의 상승 마이너스 t 이렇게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준다면 이 1,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a를 대입해줘야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자면
a는 3t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3승 마이너스 t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한번 풀어보자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3승 마이너스 t니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일 텐데 이것이 A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거에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A가 이런 식일 때, 이런 식일 때, 이런 식일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알기 위해 이 식을 g, t라고 두고 구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t 분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6t로 묶이고 t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서 불연속이 되는 부분은 먼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그려졌을 때 계속 a가 이쯤이면 계속 개수는 즉 fa의 값은 1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또 3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2가 될 것이고 다시 1, 1 계속해서 1이 될 것입니다. 이 사이도 마찬가지로 계속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2가 되는 부분이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y는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즉 t가 0일 때와 t가 1일 때 이 a의 값이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가 0이라면 gt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g1은 대입을 하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y는 0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게 a이기 때문에 모든 a의 값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 2번입니다. 먼저 주어진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t의 3승 마이너스 6t 플러스 7 마이너스 m이라는 식이 나오고 주어진 것처럼 원점을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도록 하려면 2t의 3승 마이너스 6t 플러스 7 마이너스 m은 0이라는 방정식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의 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다시 표현해주면 2t의 3승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은 m이라는 식이고 그래서 나눠주면 y는 2t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6t 플러스 7 그리고 y는 m이라는 이 그래프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해를 두 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점이 두 개라는 뜻이랑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줄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를 도함수를 구해주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각각 함수값을 구해주면 여기에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11 그리고 1,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쯤에 0이 있을 것인데요. 이 0 부분은 함수값이 7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t보다 큰 쪽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y는 m이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이 교점이 두 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과 3 사이에 m이 있어야 될 테니까 이런 범위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m의 값은 4, 5, 6이기 때문에 그 합은 1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 fx를 미분해줍니다. f'x는 7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주면 x로 묶을 수 있고 7분의 3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x는 0 그리고 3분의 14의 지점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그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7,0인 것일 거고 이 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 7분의 1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긴 7,0일 것이고 이 부분이 3,14, 어떤 수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3의 길이가 되도록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여기더라도 이렇게 길이가 3이 되도록 구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문제를 살펴보자면 이 gt라는 것이 최대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0부터 3까지의 구간에서는 최대값이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g0, 즉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있다고 치면 또 이 부분이 여기가 만약에 t라고 했을 때 여기가 gt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살펴보자면 일단 이 gt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5일 때 gt가 최대값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5일 때는 여기부터 8까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5의 값은 f8과 같을 것이고 이 f8을 계산해 준다면 계산이 복잡하니 계산하는 과정으로 남겨놓겠습니다. 7분의 512 마이너스 64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최소값이면 3이라는 길이를 가져야 되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있다면 이 값이 같을 때 그게 gt의 최소값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t, ft라고 두고 이 부분을 t, t 플러스 3, ft, y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같은 거니까 ft 플러스 3과 이것이 같은 거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면 7분의 1 t 플러스 3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은 7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쭉 계산을 해주면 9t 제곱 플러스 27t 플러스 27 마이너스 6t 플러스 9 그리고 3으로 나누어주면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주면 7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t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t는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 값은 성립할 수 없으니까 t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3과 f6이 같다는 것입니다. f6을 구해준다면 f6은 7분의 216 마이너스 36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7분의 728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오게 돼서 계산을 해주면 104 빼기 100, 즉 10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선과 원의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y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27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것을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a제곱 x6 마이너스 4ax 4제곱 플러스 4x제곱, 즉 정리를 해주면 a제곱 x6 마이너스 4ax 4제곱 플러스 5x제곱이 27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항을 해서 표현을 해주자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서로 다른 6개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면 a제곱 t 3승 마이너스 4a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7분의 1은 0.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때 이 3개의 실근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의 실근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t가 양의 값이 돼야지 x가 2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까 구한 방정식을 ft라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주면 f't는 3a제곱 t제곱 마이너스 8at 플러스 5가 되고, 이것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서 3at 마이너스 5 a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0이 되는 부분은 t가 3a분의 5일 때 그리고 a분의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보면 이 0,27분의 1이 있겠죠? 마이너스 27분의 1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a분의 1이고 여기가 3a분의 5인데 양의 실근이 3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t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3개의 실근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대값 0보다 커야 되고 극소값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a분의 1을 구해보면 이거는 대입해서 풀어주면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4 플러스 a분의 5 마이너스 27분의 1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거니까 정리를 해주면 a가 54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f3a분의 5를 구해주면 27a분의 50 이게 27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a가 50보다 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생각하면 50보다 a가 크고 54보다 작아야 되니 51, 52, 53 이렇게 나와서 답은 156이 됩니다.